반갑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큰 부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중국 상황이 지금 상당히 지수가 좋지 않습니다. 2%대 하락, 이 부분에 영향을 받으면서 홍콩이 6% 이상 급락을 했죠. 자, 이 부분이 조금 시장을 좀 흔들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될 수 있죠. 아무래도. 자, 그런 상황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 중국이 글로벌 증시 방향을 흔들지는 못하는 모습이다. 그런 이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유럽 증시 1%대 지금 상승을 하고 있죠. 유럽 증시가 1%대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잠시 0.6% 정도 하락을 했죠. 나스닥 선물이 그렇게 하락을 했지만 다시 이 나스닥 선물도 상승 전환을 하고 독일 증시가 1%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자, 미국의 의지는 산타랠리죠. 산타랠리입니다. 중간 선거가 또 기다리고 있죠. 거기에 미국의 물가, 미국의 금리 정책이 지금은 가장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상황인데 미국의 금리 정책은 아무래도 좀 바뀔 걸로 예상이 되고 있죠. 자, 독일 증시 한번 보시면 지금 1% 상승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프랑스도 1% 상승 중이죠. 유로스톡도 0.9%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1%대 상승을 하고 있죠. 영국은 지금 상황이 조금 좋지 않죠. 영국이 뭐 디폴트가 오네, 경제 위기가 오네 만에 뭐 이런 부분이 좀 있는 상황에서 좀 약세인데 독일하고 프랑스 그리고 네덜란드, 스페인 이런 쪽을 보면은 1%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스닥 선물이 한 0.5% 정도까지 내려가는 흐름이 잠시 나왔지만 다시 돌아서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지금 아무래도 이제 중국의 시진핑의 3연임 이런 부분이 이제 거기에다 리커창 총리가 그만뒀죠. 그만두면서 물러나면서 중국의 경제가 제대로 돌아갈까 이런 우려 때문에 하락이 좀 크게 일어났죠. 중국의 2% 하락 뭐 이런 거는 있을 수 있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근데 홍콩이 뭐 6%나 하락을 해버리니까 아무래도 이런 부분이 조금 우려가 될 만한 상황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었지만 이런 부분을 지금 상당히 강력하게 극복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결국은 중국이 글로벌 증시, 미국과 유럽이 주도하는 이 글로벌 증시를 흔드는 역할을 하지는 못하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죠. 이렇게 좀 볼 수 있는 상황이고 오늘 뭐 밤에 장이 시작을 하고 결과를 봐야 되겠지만 그렇게 약한 모습을 보이진 않죠. 미국이 일단 금리 인상이 정점에 다다르고 있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면서 2.3% 일단 올라섰고 이런 부분이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아무래도 이제 주가가 바닥을 잡고 올라설 때는 이리저리 좀 흔들어대면서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나게 될 겁니다. 자, 지금 이 글로벌 증시의 주가 이 흐름을 좀 보면은 주가 흐름을 한번 보시면 자, 우리나라 증시가 특히 우리나라의 코스닥이 가장 낮게 있죠. 얘가 우리나라의 코스닥입니다. 코스닥이 이 상대 비교 차트로 보시면 일본이 가장 단단하게 유지가 되고 있고 다우지수가 그 다음으로 잘 버텨내고 있고 이 방향을 좀 위로 틀고 있죠. 그리고 한국의 코스피가 그 다음에 이제 나스닥이 그 밑으로 있고 기술주들 나스닥이 아주 크게 많이 하락했죠. 나스닥도. 그리고 그 다음에 코스피가 있는데 코스닥은 완전 엉망진창이죠. 완전히 바닥권이고 일본하고 비교했을 때 이 격차가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여기 보시면 2022년 4월달 수준까지만 하더라도 큰 차이가 없었죠. 다 비슷비슷한 위치에서 진행이 됐습니다. 다 비슷한 위치에서 진행이 되었는데 지금 6월, 7월, 8월, 9월 지내면서
특히 이제 9월하고 10월 달로 넘어오면서 아주 공매도들이 아주 난장을 피웠죠. 그러면서 아주 급락이 일어났습니다. 급락이. 다른 나라들 하락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가파르게 아주 강력하게 큰 하락이 일어나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4월 달까지만 하더라도 지금 레벨이 비슷한 수준이었는데 이 수준이 아주 크게 벌어지면서 여기에서 이만큼 벌어졌습니다. 이렇게. 지금 일본 같은 경우 여기 있는데 나스닥 코스닥은 여기 있죠. 그 나스닥 대비해서도 많이 하락해 있고 그래서 G20 국가들 가운데 가장 낙폭이 큰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특히 우리나라 코스닥. 이 코스닥의 지수를 가장 크게 또 좌지우지하는 부분이 또 제약바이오 부분이죠. 이 제약바이오 부분인데 이 제약바이오를 누가 이렇게 크게 좌지우지하면서 박살을 내고 있느냐. 공매도 세력이라는 겁니다. 공매도 세력. 그렇지 않고서야 이렇게까지 격차가 크게 벌어질 리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 정도까지 벌어질 리가 없다. 그래서 많이 하락해 있는 상황이고 그러면 다시 이제 갭이 많이 하락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다시 이제 상승 추세로 돌아서서 상승을 하는 방향이 결정이 된다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코스닥이 갭이 가장 크게 벌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코스닥이 가장 강력하게 상승하는 흐름을 충분히 보여줄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 공매도를 금지를 해야 될 이유가 여기 또 하나 있죠. 요 모습을 보면 공매도가 만약에 금지가 된다 그러면 아주 가파르게 올라갈 겁니다. 가파르게. 아주 가파르게 올라서서 이런 일본하고의 격차를 아주 빠르게 메꾸는 작업이 진행이 되겠죠. 그렇게 진행이 된다 그러면 제일 먼저 크게 올라가는 게 결국은 제약바이오가 될 거다라는 거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계속 이제 왔다 갔다 흔들리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오늘 상승폭이 꽤 크게 일어났죠. 글로벌 증시 대비해서 그래도 상승폭이 코스닥이 오늘은 좀 많이 올라왔습니다. 워낙에 많이 밑으로 내려가 있는 상황이니까 비교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차이가 크죠. 그래서 오늘 제약바이오가 아주 강력하게 올라섰고 이런 부분 때문에 그래도 지수 2% 올라섰는데 HB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오늘 6%대 올랐었죠. HB그룹이 대부분이 6%대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아주 강력하게 올라서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위치가 지금 상당히 많이 낮죠. 상당히 많이 낮은 상태에서 일단은 방향 위로 잡았고 많이 올랐기 때문에 미증시가 추세적으로 내일 올라서게 된다면 또 올라갈 겁니다. 우리 증시는. 그렇게 올라서겠죠. 그리고 HB는 당연히 그 방향으로 진행이 될 거고 근데 미증시가 조금 흔들리는 모습이 나왔다. 숨고르기가 일어나겠죠. 만약에 흔들린다 라고 하더라도 숨고르기 정도밖에 되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된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우리 증시도 숨고르기가 좀 일어날 수 있다. 그러나 지금 전체적인 큰 글로벌의 증시 방향을 잡고 있는 게 상방으로 잡고 있죠. 거시경제 분위기를 상방으로 잡아가고 있기 때문에 조정을 보인다고 하더라도 큰 폭의 조정이 일어날 가능성은 좀 희박합니다. 글로벌 악재가 나올 만한 부분이 거의 없는 상태죠. 지금은 중국의 좀 불안한 모습, 홍콩의 엄청나게 큰 하락, 이 부분이 이제 글로벌 악재로 돌발 악재로 상용이 될 수 있겠지만 이런 부분이 큰 폭으로 주가를 끌어내리는 대형 악재로 작용은 하지를 못한다. 이렇게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좀 본다 그러면 내일 만약에 조정을 좀 보인다고 하더라도 살짝 조정하고 그 다음 랠리의 상승 흐름이 일어날 가능성이 좀 크지 않을까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리고 결국은 방향이 HB 그룹만 가지 않을 겁니다. 간다 그러면 HB 그룹이 올라선다면 이 제약바이오 전체적으로 올라설 거고
HB그룹이 내려간다면 제약바이오가 전체적으로 내려가는 흐름이 아마도 나오게 될 겁니다. 그거는 결국은 메이저들 마음이겠죠. 특히 공매도들 마음입니다. 단기적으로는 오늘 많이 올려놨기 때문에 계속 밀고 올라갈까 아니면은 한번 흔들고 갈까, 이거는 결국은 공매도들이 결정을 할 가능성이 좀 높다. 공매도들은 결국 외국인을 뜻하는 거겠죠. 이런 상황이고, 지금 크게 방향 자체는 11월 달에 금리 결정, 이 부분은 더 이상 악재로 작용하지 못하는 상황이고, 그 이후에 이제 돌발 악재를 제외하면은 특별하게 시장을 누를 만한 그런 환경은 좀 찾아보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